법률가의 붓으로 세상을 밝힌다. 서정욱의 법필소세. 오늘은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백선엽 장군, 6.25 전쟁의 영웅이자 참 군인의 표상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장군이 직접 쓴 자서전 군과 나 책에 나오는 구절을 한 구절 소개하면, 함께 전투를 치르면 민족과 나라를 넘어 동지가 된다. 피로 맺어진 동맹, 혈맹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다.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 기꺼이 희생한 나라, 국민들은 남이 아니라 형제다. 이렇게 그 미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군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거의 살아있는 전술로 존경하고 평가하는 이런 데 위대한 참 군인, 이분이 백선엽 장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종북 좌파들, 특히 북한은 백선엽 장군을 철천지 원수로 이제 취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 거선 좌파까지 이게 그 어떻게든 이게 친일파로 백선엽 장군을 몰기 위해서 온갖 이게 가짜뉴스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게 그 젊은 세대들은 장군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게 아는 청년들이 상당히 그 드물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런데 그 우리나라를 6.25 전쟁에서 만약에 패했다면 대한민국이 없는 거예요. 이런데 나라를 구한 이런 위대한 군인의 본 모습에 대해서 제대로 이제 그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런 분들을 존경하고 정말 이게 평가할 때, 그럴 때만이 제2의 6.25를 막을 수 있는 이런 데 것입니다. 제가 미국의 그 여러 이제 그 백선엽 장군에 대한 평가를 보면요, 미국에서는 정말 이게 그 살아있는 전설로 보이는데, 옛날에 그 정전협정 50주년 2003년이죠. 정전협정 50주년 2003년에 미국 정부가 이제 그 한국전쟁 기념 사업을 하면서 4명을 이게 4대 영웅을 꼽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메가드 장군, 그 다음에 그 리즈웨이 장군,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첩보 부대장 김동석 대령, 그 함께 이제 그 백선엽 장군을 한국 전쟁의 4대 영웅이다. 이렇게 그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3년에는 이제 그 명예 미 8군 사령관에게 별에게 명예 미 8군 사령관에 임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2016년에는 한국인 최초로 8군 사령관 이침식에 초대되는 이 정도로 그 평가를 받습니다. 특히 미 8군은요, 우리 그 미군 부대에 배치된 카투샤를 하죠. 한국군 우수 병사에게 주는 상이 백선엽 상이다. 이렇게 그 명명을 하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그 백 장군이 책을 한 10권 정도 썼더라고요. 제가 한 절반 정도를 봤는데요. 10권 정도의 영문판 중에 프람, 부산, 투, 판문점, 부산에서부터 판문점까지, 이거는요, 미국에서도 오랜 스테디셀러로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정도로 그 평가를 받고요. 그 백선엽 장군이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 100세까지 살, 1920년에서 2020년, 딱 이게 만으로는 99년이지만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입니다. 정말 1세기를 사신 분이죠. 이분의 그 생일에는 주한 미군 사령관이 참석한, 그래서 옛날에 그 우리 얼마 전에 그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가요, 휠체어 탄 백선엽 장군 앞에 그 무릎을 꿇고 축하하던 이 모습이 눈이 그 선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렇게 우리 그 미국이나 후배 군인들은 백 장군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 일부 좌파들이 얼마나 장군을 친일파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매도했고, 특히 그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도 안 했지 않습니까? 참석도. 이런 식으로 그 매도, 왜곡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제대로 백 장군님에 대해서 알아야만 역사를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 책을 여러 권을 이렇게 읽고 또 요약해서 어린 시절부터 쭉 그분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다시 이제 그 평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강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출생과 학창 시절에 대해서 이제 보면요. 출생, 이분은 이제 1920년 평양에서 진남포 쪽으로 이제 2km 떨어진 평안남도 강서군, 북한에서 이제 태어나셨죠. 이 평안남도 강서군 이 지역은 이제 원래 평양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 됐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기독교가 서양 문물이 많이 들어오고 교육열도 높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유명한 도산 선생 안창호, 그다음에 나중에 백장군이 비서까지 했지만 고당 조만식 선생,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보다 훨씬 위대한 이런 이제 위대한 인물이 태어났던 이런 이제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장군의 책이나 일대기를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일찍 돌아가시고요. 아마 이제 7살 때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제 평양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눈물겨운 일화를 봤습니다. 너무나 이게 어렵고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어머니가 3남매죠. 지금 이제 백선엽 장군의 동생 우리 유명한 백인엽 이분도 이게 군인이죠. 옛날에 백선엽, 백인엽 선인재단도 있지 않습니까? 동생이 이제 또 유명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누나가 백복엽이죠. 백복엽 씨 누나입니다. 3남매인데 어머니가 이제 너무나 생활고 어려우니까 3남매를 데리고 대동강 강물에 투시나 우리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누나가 어머니를 말린 거죠. 누나가 뭐랬냐면 제가 글을 이렇게 소개해놨습니다. 나무도 뿌리를 내리려면 3년이 걸리는데 우리는 평양에 온 지 1년밖에 안 됐다. 적어도 3년은 버텨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결심하자. 이런 식으로 누나가 통곡하면서 어머니를 말린 거예요. 우리가 이게 어떻게든 악착같이 지금 이게 너무 어렵지만 3년은 나무도 이게 뿌리 내려면 3년이 걸리는데 지금 우리 3년간 죽도록 한번 고생해보자. 이렇게 통곡하면서 말려가지고 지금 이제 그때 극단적인 선택은 안 했지만 그 정도로 이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머니하고 누나가 고무공장에 여공으로 일하면서 이제 조금씩 일을 하니까 장군은 이게 평양 사범학교 40년에 이제 졸업했죠. 졸업하고 이제 훗날에 비행사로 이제 이름을 날린 박영환의 권유로 군인의 길을 평양 사범을 졸업하고 이렇게 이제 걷는 거죠. 근데 그때는 이미 일제치하입니다. 1940년이면 완전히 2차 대전 진주만 습격 직전 아닙니까? 그때는 이게 전 세계가 이게 전쟁에 휩싸여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군인이 되려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만주나 군관학교에 갈 수밖에 없는 이런 걸 가지고 이게 친일파다 이런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은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군관 학교를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만주국의 봉천 만주 군관학교 이걸 이제 졸업하고요. 자, 그러면 이게 군인은요 국가에서 이게 배치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아니 군인이 다 명령해 주고 명령에 사는데 어떻게 마음대로 합니까? 그래서 이제 졸업하고요. 바로 이제 간도특설대 이게 이제 만주국 물론 이게 만주국은 이제 일본의 괴뢰국은 맞아요. 그 만주국에 의해서 1938년에 창설된 간도특설대 여기에 근무를 잠깐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 이 독립군을 때려잡은 친일파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 낙인을 찍은 이게 아마 이 간도특설대 복무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상황을 보십시오. 이분이 배치받은 게 1942년입니다. 그때 우리나라 독립군이 어디 있었습니까? 만주에. 우리 독립군은 이미 완전히 와해돼서 사사적에 흩어졌고요. 기껏 있어봤자 이제 중국 공산당, 중공 또는 이제 처음에는
동북 항일연군 다 이게 공산주의자들이죠. 일부 있다가 그때는 그 자들도 없었던 겁니다. 그 당시는 독립운동하는 이런 게 독립군이 뭐 전혀 만주에 개미새끼 하나 없는 이런 게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942년을 보십시오. 이미 중일전쟁에서 중국이 완전히 본토까지 침략된 이런 상황에서 만주에서 어떻게 이걸 하겠습니까? 그가 부임한 1942년 3년 이때는 이게 그나마 공산당 동부항일연군도 개멸되고요. 지금 이게 뭐 김일성이도 독립운동 했다지만 다 소련은 이게 도피한. 그래서요. 간도 특설대 있을 때 순찰만 했지 전혀 교전이 없었다. 이미 여러 차례 이제 그 진술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게 그 장군이 돌아가시고 국립묘지 안장하면 안장 기록을 적죠. 거기에 문재인 때 뭐라고 적었냐? 백선엽 장군을 친일 반민족 행위자다. 이렇게 국립묘지 안장이 써놓은 거예요. 이거야말로 말도 안 되는 아주 역사 왜곡이죠. 다행히 이번에 그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정말 내 자리를 걸고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다. 내 장관직을 걸겠다. 이래가지고요. 거기에 12명이 있었거든요.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왜곡된 이걸 바로잡아서 이제는 이제 그 문구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삭제. 여기서 이제 그 최근에 나오지 않습니까? 박민식 장관이 국회에서 뭘 했냐?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그러면 이게 문재인의 아버지도 친일파다. 이런 식으로 그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이가 뭘 어떻게 했어요? 문재인이가 결국 이제 그 사자 죽은 번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이래가지고 양산경찰서에 박민식 장관을 지금 이렇게 고소를 한 이런 이제 그 상황인데요. 그런데 그 논리가 아주 회개합니다. 뭐냐면 문재인의 아버지 문용형이는요. 그때 그 공무원 시험 일제 총독부 때 공무원 시험 붙어가지고요.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흥남에 농협 조합에 이제 그 개장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해방되고 나서는 또 이제 그 과장까지 흥남읍의 그 농업 개장 하다가 해방되고 농업 과장을 했는데 이게 지금 모든 자료에 나오는데 문재인은 뭘 고소했냐? 우리 아버지는 그 해방 후에 개장이 되고 해방 전에는 개장이 아니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로 고소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게 총독부 밑에서 공무원 시험해가지고 총독부 밑에서 이게 부역자로 이런 거 이거는 팩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그 개장이 언제 되냐? 이게 뭐가 그래 중요합니까? 실제요, 뭐 개장이 일제 때 개장이었다. 이런 이제 주장이 많은 근거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문재인가 고소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요, 주로 일본한테 사실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에 보면 총독부 자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일본에 물어봐서 만약에 문재인 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농업 개장까지 했다면 이거는 명백하게 박민식 장관을 무고를 한 겁니다. 무고. 따라서 오히려 이제 문재인을 무고죄로 처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이게 또 고속거리가 안 되는 게 박민식 장관이 뭘 했냐면 백선엽이 친일파라면 문재인 아버지도 친일파다. 그런데 박민식 장관은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명예훼손한 것도 없죠. 문재인 아버지도 친일파가 아닌 거죠. 백선엽이 친일파라면 그렇다는 거니까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문재인가 이제 고소를 했다. 이렇게 보고 저도 이게 단호하게 제 모든 박민식 장관처럼 여기 제가 직을 걸 건 없지만 제 모든 에게 명예를 걸고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 아닙니다. 친일파가 아니다. 이거는 이게 명백한 가짜뉴스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이제 결국 우리 좌파들 특히 문재인 때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인명사전 만들면서 왜곡된 거에 불과하다. 그때 전혀 독립군을 싸우거나 괴멸한 적이 없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이제 그 해방 후에 간도 특설대에 잠깐 있다가 해방 후에 이제 그 우리나라로요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이제 그 북한에서는 고향은 이제 북한인데
그때 갑자기 이제 김일성이가 완전히 소련의 꼭두가시로 김일성이가 부상할 때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백선엽 장군은요, 우리 유명한 고당 조만식 선생의 그 친척이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백 장군도 이제 그 조만식 선생의 비서로 근무합니다. 조만식 선생은 이제 뭐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옛날에 신간의 활동부터요. 워낙 이게 그 우리 그 장로님이죠. 워낙 우리 민족 자주 독립운동이 워낙 북한의 최고 유명한 이런 데 분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이제 김일성한테 숙청되지만 만약에 백선엽 장군이 친일파라면 이런 게 토종 진짜 위대한 독립운동가 조만식 선생이 백 장군을 비서로 쓰겠습니까? 어떻게 독립운동가가 친일파를 비서로 쓸 수가 있습니까? 실제 조만식 선생의 그 조선민주당 이거는 이제 북한 공산당보다 훨씬 이게 당원이 많고 국민의 지지를 압도적으로 받던 이런 게 위대한 독립운동가가 조만식 선생인데 이분의 비서로 일했다는 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결국 이제 친일파는 아니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제 공산당 소련과 그다음에 김일성이가 완전히 뭐 정권을 쭉 장악해 가니까 장군에게 어쩔 수 없이요 38선 넘어서 우리 대한민국으로 이제 이거 월남합니다. 월남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46년에 우리 국군의 전신 바로 국방경비대죠. 국방경비대에 이제 입대하면서 국군의 창립 멤버입니다. 우리 국군의 뿌리 창군 원년 멤버가 이제 그 되는 이런 이제 그 상황이죠. 자, 그다음에 그 국군의 46년에 이제 국방경비대 들어가자마자 이제 바로 몇 년 뒤에 우리 6.25 전쟁이 터지지 않습니까? 그 장군이 쓴 책에 보면요. 이때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하고 나라가 있어야 군인도 존재한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저는 이제 이 글귀를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이게 가슴이 뭉클합니다. 야, 이게 참 군인이다. 나라에 충성을 해야 하고 나라가 있어야 군인도 존재한다. 배가 고픈 것은 참을 수 있지만 나라 없는 것은 참을 수가 없다. 이 말은 이게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은 초계처럼 버릴 수 있다. 이런 이게 바로 참 군인이 아닌가. 그러면서 이게 그 군대에서요 뭐 요직을 다 거치죠. 어떻게 보면 1사단장, 1군단장, 휴전회담의 한국 대표, 그 다음에 야전 전투사령관, 그 다음에 군단장, 2군단장, 결국 32살에. 야, 옛날에는 이게 그랬어요. 참모총장들도. 옛날에 그 뭐 조선시대 남이장군도 26세 그 병조 판사가 된 게 있잖아요. 세조 때. 32세 때 52년에 이제 그 육군 참모총장에 오르는 이 정도로 이게 군에서 얼마나 이게 전공을 많이 세웠으면 32살에 참모총장까지 이런 데 우리 군의 산 정인이다. 이렇게 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쟁 중에 기록을 보니까 백 장군은요 전쟁 발발부터 정전협정까지 1128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전쟁을 치른 그러면서 이게 얼마나 숱한 생사의 고비가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극복해서 정말 나라를 구한 이런 이게 구국의 영웅 살아있는 전설. 그래서 이게 북한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런 군인 이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입니다. 또 백 장군은 뭐 워낙에 그 전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뭐 행정이나 영어 다 잘하기 때문에 실제 여러 한미 작전도 했고요. 정전회담도 참여하고요. 그다음에 이 국군을 재건하는 엄청난 이게 많은 우리 오늘날의 군의 초석을 놨다. 초석을 이런 식으로 보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일화를 소개하면 바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하고 이제 인연이죠. 원래 나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3살 많습니다. 나이는 박 대통령이 3살 많지만 군대 경력이나 모든 걸 보면 결국 이제 그 백 장군이 훨씬 계급이나 모든 게 높죠. 제가 이제 그 기록을 보니까 아마 이제 박정희 장군이 처음에 그 남로당
자기 형 남노당에 가입해서 무기징역까지 받았죠. 무기징역까지. 엄청나게 그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이랬는데 이걸 이게 다시 구해주고 복직을 시켜주고 다시 이게 장군 심사에 승진까지 시켜준 이분이 바로 백선엽 장군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제 뭐 박정희 대통령이 되고 백선엽 장군은 이제 뭐 경교부 장관도 하고 대사도 하고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위치가 역전이 되지만 실제는 이제 군인으로서 박정희 대통령이 있게 한 이것도 백선엽 장군의 위대한 공이다. 이렇게 이거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그 유명한 요게 또 바로 백선엽 장군 하면 이제 그 다부동 전투 아닙니까? 다부동. 이 전투에 대해서 좀 여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다부동은 이제 제가 이제 고향이 합천에서 태어나서 이제 대구 살았기 때문에 대구에서 이제 북쪽으로 한 20km 아주 대구 근처입니다. 칠곡이면 이 전투는 이제 다부동에서 우리가 무너지면 바로 이게 대구가 함락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부산이에요. 정말 이게 나라의 운명을 건 이게 바로 다부동 전투입니다. 제가 이제 두산 뭐 백과사전의 여러 기록을 보면 지금 이제 그때 북한군 3개 사단하고요. 우리 백선엽 장군 1사단, 1개 사단이 목숨 걸고 치열한 접전을 벌였지 않습니까? 그때 북한군의 사상자가 24,000명, 우리나라하고 이게 유엔군도 사상자가 10,000여 명. 쌍방에 34,000 사상자면요. 엄청난 이게 전쟁입니다. 정말 이게 국가의 운명을 건 이런 이게 전투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그 기록에 보니까 이런 또 이게 백선엽 장군의 그 의록이 나옵니다. 다부동 전투에서 백 장군이 직접 앞장서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여기서 밀리면 바다에 빠져야 한다. 우리가 밀리면 미군도 철수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끝이다. 사단장인 내가 앞장서겠다. 내가 두려움에 밀려 물러서면 나를 쏘라. 이게 우리 세계 여러 전쟁사에 가장 최고 이게 지휘관이 제일 앞에 서서 돌진하는 그러면서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이런 이게 역사가 제 기억에는 없어요. 저도 수많은 뭐 우리나라 역사 전쟁사, 세계 역사 전쟁사 많이 봤지만 최고 지휘관이 제일 앞에 서서 돌격하는 이런 게 모습은 처음 봅니다. 이런 게 목숨을 걸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서 이러기 때문에 다부동을 끝내 사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군도 도와주고 우리 1사단이 버텼기 때문에 결국 미군도 합세해서 다부동을 지켜낸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 군대 창군 이후에 장군이 직접 적진으로 돌격한 전무후무한 사례면서 이때 이 처절한 전투 쌍방 14,000명 이상 이거 전투로 백척간두의 위기 이게 무너졌으면 대구가 무너지고 그러면 이게 부산까지 바로 이제 되는 이런 이게 상황에서 역전시켰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 이게 나라를 구한 위대한 이런 게 군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다부동에서 지켰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이제 그 10월 1일 처음으로 38선을 돌파한 국군의 날이죠. 그리고 이제 그 10월 18일 평양으로 이런 이제 그 아닙니까? 이 다부동 전투는요 세계 전쟁사에서도 위대한 전투이기 때문에 미국의 군사 학교가 있잖아요. 교재에도 다부동 전투는 꼭 소개된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한번 읽어보면 미국의 교재에 소개된 이런 이제 그 다부동 전투에 대한 그 평가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미국 교재에 소개된 글입니다. 첫째, 먼저 승리할 여건을 만든 후에 전투를 수행했다.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확신이 서면 신속히 결행했다. 항상 전쟁은 먼저 이기는 걸 만들어 놓고 결행하는 거죠. 승리할 여건을 만든 후 전투를 수행했다. 상황을 빨리 판단하고 확신이 섰을 때 신속히 결행했다. 이게 첫째 승리 원인이고 두째 노잖아요. 사단장이 가장 위험한 지역에 위치하여 진두
지휘했다, 진두지휘했다. 이게 미국에서도 평가하고 있는 승리의 두 번째 원인이죠. 세 번째, 발생 가능한 모든 우발 상황을 상정하여 미리 예측하고 대비했다가 실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대로 실행했다. 이것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내체, 이게 또 중요합니다. 내체. 부하를 매우 아끼는 장군이었다. 그는 지프를 타고 가다가도 고생하는 병사들을 보면 내려서 격려하고 함께 화랑담배의 연기 속에 뭐 노래도 있잖아요. 담배를 피우는 등 부하를 매우 사랑하는 장군이었다. 이게 미국에서 전쟁 역사책에 교재, 전사 교재에 실려있는 평가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 그 장군의 위대함,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이런 이제 그 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이제 그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오늘날의 우리나라에서 어떤 이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평가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살펴보면요. 일반적인 평가는요, 우리 대한민국의 또는 미국의 세계 또 유엔군의 세계에서 일반적인 평가는요, 장군에 대한 평가는 위대합니다. 저는 이렇게 평가했어요. 제가 교재에 책에도 써놨지만 저는 장군을 숭고한 헌신과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한 군 건설의 초석을 다진 참군인의 표상이다. 저는 이렇게 교재에서 장군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저는 맞다고 봐요. 이게 역사의 올바른 춘추 필법에 의한 올바른 평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그 에이브럼스 옛날에 주한미국 사령관은 어떻게 평가했냐. 미국의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 진심으로 그리워질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다. 야, 미국의 사령관이 국가의 보물이라 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리워질 영웅이자 국가의 보물이다. 이게 바로 세계적인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좌파들, 우리 지금 이게 문재인 정권 이전부터 이게 좌파들의 지금 이게 모습은 어떠합니까? 아니, 식민지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린 학생이 진짜 가난하게 사는 어린 학생이 군인이 되기 위해서 잠깐 만주군에 가서 군관학교 나오고 졸업했다. 이걸 가지고 친일을 몰아가지고 아예 반민족 행위자라고 국립묘지 안장에다가 기록을 하질 않나. 이런 식으로 장군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려는 이런 이게 좌파들의 준동이 판치고 있는 이런 우리 왜곡 혼동의 시대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더 이상 밀리면 안 돼요. 역사전쟁에서 우리가 이게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좌파들이 역사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진지전을 펴면서. 그러면서 이게 진짜 우리 구국의 영웅들은 다 친일몰이로 이런 식으로 이게 왜곡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모르는 뭣도 모르는 청년들은 진짜 이게 독립군만 때려잡는 이런 이게 친일파인가? 이렇게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절하게 역사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지금 이게 42년이면 일제가 승승장구할 때 우리가 이미 35년 가까이 돼가지고 어려서부터 교육받은 청년이 어떻게 그 역사나 모든 걸 압니까? 그러니까 문재인의 아버지도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총독부의 부역자 공무원으로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 친일파 한다고 그렇게 발발 뛰는 사람이 아니 학생이 군대 가는 거 군인 잠깐 1, 2년 근무한 거 이걸 가지고 이게 백선엽은 친일파고 우리 아버지가 친일파라면 명예훼손이고 이게 지금 문재인이 논리가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이런 이게 역사 왜곡이 아닌가. 아까도 말했지만 정말 이게 조만식 선생이 위대한 독립운동가 백선엽 장군을 비서로 쓸 정도로 이런 분인데 친일파를 비서로 쓰느냐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이게 북한의 김일성이 제일 원수로 철천지 원수로 여기는 이게 바로 백 장군 아닙니까? 백선엽 장군이 없었다면 그냥 우리 적화 통일 했을 텐데 우리 민족의 철천지 원수다. 이렇게 지금 공개하는 게 북한 아닙니까? 결국 백 장군을 친일파로 몰아가는 거는 이런 이게 북한 좌파의 선동에 놀아나는 이게 바로 종북 좌파들의 역사 왜곡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요. 정말 그때 우리나라가 어땠습니까? 6.25 때. 정말 모든 게 맨주먹, 붉은 피로, 맨주먹으로 이게 북한 원수를 이게 막아낸 이런 이게 어려운 우리 정말 나라가 백척간두에서 풍전당화해서 망하기 직전 아닙니까? 이때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군인들을 전부 친일파라고 12명이나 국립묘지에 왜곡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우리 군은요, 6.25 때는 이게 뭐 진짜 맨주먹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북한을 물리치고 있는데 지금은 세계 한 뭐 5, 6위권 뭐 안에 드는 정말로 이게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무적의 나라 이런데 60만 강성대군으로 지금 이게 우리가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무기나 또 이게 군인의 숫자로 싸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여기 이스라엘이 뭐 어떻게 그 중동의 최강국으로 4차에 걸쳐 중동전을 승리했겠습니까? 결국요, 군인은요, 목숨 걸고 싸움이기 군인은 명예와 사기, 명예로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백선엽 장군처럼 이런 게 위대한 군인을 친일파로 계속 몰고 이렇게 예우를 안 하면요, 이 60만 대군이나 600만 대군도 바로 무너집니다. 우리가 정말 호국의 간성, 우리 군인에 대해서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진심으로 군인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이래야만 이게 강군이 진정한 강군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이게 군인들 헐뜯고 친일파로 몰고 이래서 이게 어떻게 군인이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나라 위에 목숨 바친 6.25 때 돌아가신 분이 12만 명의 군인이 이런 이게 순국선열 이 유족들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군인의 명예를 해줘야지. 이런 분들에게 다 외국에서의 친일파로 이러면 이게 과연 나라다운 나라가 될 수가 있겠는가? 이거야말로 이게 완전히 좌파의 망동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이런 이게 친일몰이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목숨 걸고 역사 전쟁을 벌여야 된다. 이런 데 그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게 우리가 북한의 모습 잘 제대로 봐야 됩니다. 중공 시진핑 마찬가지입니다. 소련 푸틴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산주의자들, 이 자들은요, 소리장도, 이 말은 그 얼굴 웃는다. 얼굴에 겉으로는 웃는 얼굴 뒤에 칼을 감추고 있는 장도, 칼도자, 소리장도. 완전히 웃는 얼굴 뒤에 칼을 감춰서 뒤에 찔러는 이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담담, 이거는 이게 대화죠. 타타 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좀 불리하면 야 대화하자, 우리 연합하자 이랬다가 완전히 좀 불리하면 뒤통수 치가지고 하는 이게 공산주의 전술입니다. 담담 타타. 이게 뭐 특동이가 국공합작 때 썼던 이런 이게 전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이게 이런 공산주의자들 이걸 이렇게 본질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멜콩 TV 아닙니까? 왜 공산주의를 완전히 박멸해야 되느냐? 이 공산주의자들 이 자들이 바로 소리장도 담담 타타 이런 이게 자들입니다. 이게 제가 무조건 야 극우파 냉전 논리냐? 그게 아니에요. 냉전 시대 그런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 역사에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공산당들이 역사에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지금 종북 좌파들이 북한하고 내통해서 우리나라 혼란을 위해서 얼마나 인터넷 공작부터 완전히 뭐 우리 인터넷 봤잖아요. 그 선관위까지 해킹하는 거. 이 자들이 이렇게 혼란을 획책하고 있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게 공산당의 본질은 역사에서 검증된 진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게 자들, 공산주의자들, 종북 좌파들 하고의 처절한 전면전을 벌여야 됩니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Freedom is not free. 미국 워싱턴에 있는 6.25 전쟁 기념비에 새겨진 글귀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6.25 전쟁 기념비에 가면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피를 먹고 우리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우리 12만 순국 선열들의 그 고귀한 희생을 듣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서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런 분들 존경해야 돼요. 국가 보훈처 있지만 보훈부, 보훈이라는 게 바로 이게 강한 국가를 만드는 주춧돌입니다. 나라 위한
희생이 보장받지 못하면 이거는 정의가 아니에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논리가 있잖아요. 어떤 사고 사망보다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사람이 보상금은 제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세월호 얼마 받았습니까? 세월호 1인당당 10억 이상씩 받았잖아요. 세월호. 특히 이태원은 또 어떻습니까? 아니 이런 식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사고 아닙니까? 사고. 이런 분들에게 10억 막 얼마 주면서 나라 위에 목숨 바치가 정말 목숨 버린 이런 분들은 뭐 완전히 쥐꼬리만큼 이중 배상이 안 되니까 군인들 이래서 어디 이게 나라가 되겠습니까? 천안함 용사, 6.25 용사, 월남 참전 용사 이런 분들이 최고 예우를 받아야 그게 나라입니다. 그래야 나라가 이게 바로 서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완전히 나라가 거꾸로 되어가는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장군의 그 어록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책에 시대가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이게 장군이 항상 이게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러면서 이게 장군은 나를 노병 늙은 병사다. 난 아직 병사다. 노병으로 불러달라. 스스로를 겸손하게 낮췄습니다. 물론 이 메가더 장군도 노병은 결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져갈 뿐이다. 유명한 이게 말했지만 백선엽 장군도 나는 이게 평생 늙은 병사다. 나를 이게 낮추어서 그러면서 이게 시대가 부여한 역할. 그때 일제시대 때는 어쩔 수 없이 군인 간 거예요. 학교를. 시대가 부여한 역할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라 지키기 위해서. 다시 그때로 돌아가도 다른 선택이 있습니까? 일제시대 때 군인이 되고 싶으면 만주군관학교 그럼 이게 다른 선택이 있냐 말이에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끝에 제가 책을 쓰면서 이래놨습니다. 지금 이제 그 장군이 돌아가셨을 때 과연 이게 그 어떻게 했습니까? 장군이 100살로 돌아가서 그때 기억나죠? 박원순 시장독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성추행해가지고. 근데 박원순 이분에게 완전히 뭐 사회장으로 얼마나 이게 그냥 화려하게 장례 치렀죠. 아니 성추행해가 극단적인 선택한 분이 뭐 그래 위대한 분이라고 그렇게 장례식을 합니까? 근데 백선엽 장군 장례식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오긴 했습니까? 오지도 않았잖아요. 이런 홀대 이래서 이게 뭐 됩니까? 저는 지금도 이게 좌파들 문재인 대통령 묻고 싶어요. 당신들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한 게 뭐냐? 우리 백선엽 장군이나 12만 군인들이 나라 위에 목숨 바칠 때 너 좌파들은 북한에 붙어서 적과 통일만 했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 우리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고 왜곡하고 했지. 당신들이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한 게 뭐냐? 이렇게 저는 강하게 되묻고 싶습니다. 지금 그때 장군의 장례식이 저도 이게 가봤지만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진짜 초라했지 않습니까? 초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이게 대전의 현충원에 묻힐 때도요. 그 국립묘지 안장하는데 친일 반민족 회의자라고 딱 표시를 붙여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요. 우리가 이제 그 동작동에 저는 묻혀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안타깝게 대전에 있죠. 대전에 있는데 우리 그 동작동 국립묘지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노산 이현상 선생이 쓴 글귀입니다. 국립묘지에 민족의 의리 서린 곳 해와 달이 당신들 그대들을 보호하리라. 이게 유명한 글귀입니다. 우리 민족의 의리 서린 곳이고 해와 달이 보호해주는 이런 이제 그 국립묘지 이런 게 저는 동작동에 제일 대통령 밑에 제일 좋은데 이 장군 정도를 모셔야 되는 게 아닌가. 어떻게 똑같이 그냥 뭐 대전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예우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때 최대한 이게 우리 대한민국 국장이나 이렇게 예우를 모셔야 되는데 그날 이게 육군장 이게 너무 초라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너무 안타깝고요. 앞으로 이게 그 장군인 지금은 이제 영면하셨지만 장군의 그 무덤에도 그야말로 우리 민족의 의리 서린 곳이기 때문에 해와 달이 장군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정말 장군의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알기를 바라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더 여러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종북 좌파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절한 장군은 실제 전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웠지만 실제 전투에서 권총 하나 들고 다부동해서 나를 따르라, 내가 도망가면 나를 쏘라 이랬지 않습니까? 저도 장군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제가 이게 역사전쟁에 제일 앞에 서서 정말 이게 백선엽은 위대한 구국의 영웅이다, 참군인의 표상이다, 절대 친일파가 아니다, 제가 앞장서서 처절하게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이 내용을 많이 퍼뜨려서 저희가 이게 역사를 정말 어린 학생들부터 모든 국민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많이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